안녕하십니까. 아프진 마취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진 마취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네. 이게 뭐 장 문제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실제 환자분들이 그런 문의를 또 많이 주시고 네. 장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네.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속 시끄럽다 네. 뭐 이런 분들인데 뭐 세상 흉흉하고 네. 경기도 안 좋고 뭐 이러니까 뭐 속 시끄러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카페에 네. 그 네이버 카페에 이제 아프지 마시고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의를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답변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달아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답변이 자꾸 미뤄져서 오늘 영상으로 그 답변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분의 말씀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래요.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게 뭐냐? 소화가 안 되는 원인이 확실하게 있으면 좋은데 내시경을 해도 뭐 특별한 원인이 없어. 뭐 네. 위험도 뭐 대단치 않고 네. 뭐 장에도 별 문제도 없는데 이게 소화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인데요. 이게 2022년부터 있었다 그럽니다. 벌써 이제 뭐 한 2년 돼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이제 고생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 기간에는 명치가 이게 좀 막히는 느낌. 뭐 대부분 이게 소화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 사실 명치 부위가 불편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뭐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명치가 꽉 막힌 느낌이 드니까 트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건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기를 이제 자꾸 빼내는 그렇게 이제 트림을 하는 습관이 들었다고 합니다. 위산 역류가 느낀 것만으로 한 10번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트림을 하다 보면 공기만 쓱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식물과 같이 이제 넘어오니까 그게 한 10번 정도 있었는데 이게 트림을 막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치고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횟수이긴 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역류성 후두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치가 이제 여기인데 그 위쪽에 이제 식도와 위가 이제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좀 아래쪽이잖아요. 근데 후두이 위쪽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위쪽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후두가 부어있다. 뭐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원인을 찾았으니까 다행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검사를 해봐도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거나 그냥 뭐 염증 조금 있어요. 뭐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이분은 후두가 부어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다. 다행이다, 진짜. 내가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 불량이 심하진 않고 역류도 거의 없는데 답답할 때 그냥 이제 트림을 하는 이런 걸로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역류성 후두염 증상까지 생기니까 이게 괜찮아지면서 이게 심해지는 건가? 나중에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요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트림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역류성 식도염을 당연히 뭐 유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는 게 일단 방향이지 다시 공기가 됐든지 음식물을 밖으로 올리는 것 자체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일단 습관 자체로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쁜 습관. 그렇죠. 이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위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 더 밑에 있는 뭐 십일장액까지 같이 끌어올리면서 그런 산성 성분들, 굉장히 산성 성분들이 이 부드러운 이 점막 세포 조직들을 좀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 점막이 손상이 되면 그 점막 밑에 있는 신경이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자극에도 결국 신경이 과반응하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 삼킴장애 발성, 그러니까 말 소리도 이상해지고 쉽게 염증도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꾸 이물감도 느끼고 기침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침을 해도 이제 쉽게 위로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제 이 트림을 한다는 것 자체 뭐가 있으니까 일단은 트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공기가 올라와야 소리가 하는 이제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대부분은 폐로 들어가죠. 네네. 근데 일부는 위장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은 만약에 트림을 계속 한다, 그러면 위장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분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입으로 호흡을 하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입으로 호흡을 한다는 이유가 코로 숨을 쉬기가 불편하니까, 네. 그럴 가능성들이 또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해서 계속 트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코를 반드시 확인을 네, 해보셔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뭐 후드가 부었어요라고 끝나지 마시고 코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또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공기가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기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장에서 가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경우는 대개 장에 나쁜 균들이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 나쁜 균들은 공기 중에서 잘 못 살거든요. 물론 뭐 좋은 균들도 공기 중에서 안 사는 균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래서 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산소가 아닌 가스들을 계속 만들어서 산소를 밀어버려요. 네네. 그래서 그 공간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걸 현기성 균이다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기성 균들이 이제 계속 가스를 만들어내니까 밑으로 이제 방구를 끼면 냄새가 지독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고, 그게 스물스물 위로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트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 게 이제 주 그거지, 밑에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게 길이 길어서도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막아주는 관략근이 있거든요. 네. 조임근이 있는데, 대장에서 소장으로 연결될 때 조임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소장 중에서도 첫 번째 12지장에서 위로 연결되는 그 부위도 조임근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근육 자체가 네. 약하면 이 구멍이 늘 열려 있겠죠? 네. 꽉 쪼고 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열려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스물스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공기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이게 내용물이. 똥물도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고, 그걸 균도 왔다 따라서 갔다. 균도 왔다 갔다 네.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보라고 네. 소장 세균 뭐 이상 증식증 네, 뭐 네. 이런 것들 겪게 네. 돼요. 그러면 이제 가스가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트림이 계속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이분은 습관적으로 트림을 하고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안에서 올라오는 가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고, 트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보통 역류성 식도염,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치료를 좀 해봅시다 했을 때는 되게 위산 저하제 그렇죠. 약을 쓰게 됩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나와서 후두를 염증을 일으킨다 생각을 하고 그 중간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럼 위산을 너 없애! 하고 위산 억제제를 이제 써버리는 거죠. 강력한 억제제를 일단 쓰는데 결국에는 중간 과정이 다 빠진 거죠. 네. 어찌 보면 진단이 조금 틀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류가 하는 게 이제 위산이 역류를 한다는 거는 맞는데, 네. 이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니까 이제 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서 더 억제하는 약을 주는데, 억제하는 약을 주다 보니까 이게 보통 분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네. 많으니까 억제를 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실제 조금이라도 올라온다면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많아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네, 근데 네. 여기에다가 더 낮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소화해내기가 네. 쉽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이상한 음식물 찌꺼기가 남고, 이상한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면 또 나쁜 균이 자라고.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고, 내가 약을 먹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불편하고, 그렇죠. 소화가 더 안 되고, 네. 트림은 끊이지 않고 계속 네.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분처럼 역류성 후두염까지 네. 됐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오는 셈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만큼 올라오면 어떤 때는 진짜 신맛을 느끼기도 느끼죠. 해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은 신맛까지 못 느끼거든요. 네, 네. 근데 후두가 부어있어.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부어있을까요? 이게 위산이 올라와서 붓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되게 이제 맛까지 못 느끼는 정도에서 역류성 후두염 증상이 나타났다. 네. 그 정도로 후두가 부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같이 이제 동반되어 있을 거다. 일단 이제 부었다. 그걸 이제
순환의 문제가, 그러니까 배출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점막에.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자극 때문에도 세포들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세포는 살아가려면 순환이 되고, 거기에 대사물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못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목 근처에 뭔가 배출하는 뭐 혈액순환의 문제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뭐 저희들 다른 영상을 찾아봐셔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목 문제가 관여가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역류성 후두염을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 그 문제를 벌어지는 거는 장 안에 이상한 균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 목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중간에 뭐 제대로 씹지 않는 거, 뭐 이상한 음식을 먹는 거, 뭐 식사하고 뭐 어떻게 있는 자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관여가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장 문제와 이 위쪽 문제가 관여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위산 역류를 느끼지 못해도 역류성 후두, 식도염에 걸릴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후두염은 그냥 진단명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위산 역류예요. 근데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냐면 자꾸 위산에다만 초점을 두거든요. 위산이 아니라 역류에 초점을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 위산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위산 때문에 그랬다고 위산을 없애는 약을 쓸 게 아니라 왜 역류가 되는지, 왜 역류가 안 돼야 되는데 역류가 되는지를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이분이 말씀하시는 위산 역류는 증상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어떻게? 역류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근데 역류는 누가 일으키냐를 보면 이것도 또 다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결국에 잡아줘야 될 조임근들이 제대로 일하는 경우 1번. 그리고 조임근의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작동을 해야 될 텐데 하나는 신경이 작동해야 되고요. 하나는 화학적인 신호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 신경이 바로 목과 등에서 나오겠죠. 결국. 그리고 이 화학적인 신호가 바로 위산입니다. 위 안에 강력한 산이 있으면 올라가면 안 된다는 화학적 신호가 계속 자극이 되면서 조임근을 꽉 조이고 있거든요. 근데 위산 역류가 있다고 위산이 잘못됐다고 위산 억제제를 주니까 이 위 안이 흐리멍텅해지네. 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조일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순환의 거리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위산 역류를 느낄 지경이 됐다. 그러면 내시경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완전히 벌겋게 염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들어갈 때 점막이 건드리면 피가 날 듯이 막 그런 정도 또는 곰팡이가 막 피어가지고 이제 있는 문제 뭐 아니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일 때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신맛이 실제로 올라올 때 이럴 때 정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지. 대부분은 내시경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하니까 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가 보다 알지, 그런 증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실제 별로 없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설명하신 그런 원인들이 저변에 더 많이 깔려 있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힘을 줘서 트림하는 습관이 실제 위산 역류와 상관없이 후두, 식도염 증상을 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 트림하는 습관 자체가 뭐 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이제 유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산이 이 위에까지 이제 올라올 수는 있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했을 때는 실제 더 쉽게 이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힘을 줘서 트림하는 습관을 일단 없애야 되는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증상이 완화되도록 하면 억지로 트림한 사람은 실제 없어요. 그렇죠. 할 이유가 어딨어. 그렇죠. 이 사람 진짜 만나기 싫으면 뭐 트림을 할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3번, 2번이 만약 맞다면 명치가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들 때 억지 트림 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설명을 많이 네. 이제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아래쪽에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결국 균 문제들이 있다. 근데 그 균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게 잘못된 식생활에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식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편에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근육 문제가 있습니다. 근육 문제. 근육 문제가 결국 방향에 따라서 결국 식도를 통해서 위로 소장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조임근들까지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조임근과 식도를 움직이는 근육은 신경이 작용을 한다. 근데 그 신경 이름은 자율신경이고 어디서 나온다? 목과 등에서 나온다. 그래서 목과 등을 관리를 해주면서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또 첨언을 드리면 보통 이제 위산 그리고 뭐 트림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통 위산 억제제를 좀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급성기에는 증상 완화를 시키는 데는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산 억제제가 오히려 위의 환경을 바꾸고 조임근을 줘야 될 이유들을 없애고 그리고 우리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런 균들을 제균해주지 못하면서 악화될 수가 있으니 약을 자꾸 먹게 되는 상황이면 근본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냥 때려잡으면 트림할 이유도 없고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어요. 네. 이 조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처음에 왔던 이 환자가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좋아졌던 모습들이 이제 네. 떠오르니까 네. 이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네.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사실 너무 많고요. 네네. 이렇게 이제 원인을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좋아지시거든요. 네네. 굳이 내가 뭐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고생을 꼭 하겠다. 이런 분 아니면 이런 건강적인 문제들은 좀 비교적 원인을 잘 찾아낼 수 있으니까 쉽게 해결하시고 좀 더 생산적이고 네. 활동적으로 또 열심히 일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마셔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뭐, 대답은 사실 한결같습니다. 네네. 네,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답은 늘 비슷하니까, 사실 이 영상 보셔도 되고, 저 영상 보셔도 되고, 나한테 해당되는 영상을 보시고, 이 원인이구나, 라는 걸 잘 알아가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좋은, 알찬, 네.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